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면 박 대표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도저히 영상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몇 주 동안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구독자가 저희 가족뿐이었어요. 영상도 적고 편집 실력도 많이 부족한데 꾸준히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에 도움이 될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대리인과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거리가 멀거나 또는 회사 근무로 인해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대부분 중개사인 저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도 대리인과 계약할 때 여러 번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만에 하나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아니라면 바로 중개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중개사고가 터지면 받은 중개수수료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 서류를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 필요한 위임 서류는 바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입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는 꼭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보시면 본인이 발급했는지 대리인이 발급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을 보시면 위임자의 인적사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저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다른 분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는 분의 인적사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임한 부동산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위임할 내용입니다. 위임할 내용에는 위임할 권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 권한에는 위임할 부동산과 위임할 권한, 위임할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계약인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계약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의 입금은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명의자인 남편이 해외 출장 중으로 입금을 부인 계좌로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에 이 부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의 입금을 남편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위임한다 등의 위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남편에게 사전에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단기간 출장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외국에서 명의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위임하는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자의 성함과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계약 시 방문하지 못하여 대리 계약을 할 경우 대리인이 가장 많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감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위임장에 인감도장 안 찍으면 어떠냐고 따지시는 대리인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분명하게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한 세트임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한동안 전세가 너무 안 나갈 때였어요. 옆 부동산에만 거의 전속으로 나온 물건이 저에게도 물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명의자의 딸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임장은 팩스로 받아서 계약서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의자분이 외국에 계시다면 영사관 또는 대사관 도장이 찍힌 위임장 원본을 받아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다른 부동산에서는 딸이 보낸 팩스 위임장으로 계약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점세금도 어머님이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도대체 이분을 뭘 믿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어요. 그래도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치는 사람 바로 중개업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전세대출 받는 세입자의 경우 위임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외국에 있는 따님과 통화가 가능한 시간에 보이스톡으로 설명을 드리고 영사관 찍힌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간혹 내가 부인인데 내가 엄마인데 왜 본인을 못 믿고 이 서류 저 서류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가끔 계십니다. 그럴 때는 중개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자 있는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님 하자 없는 계약을 할 것인가를 말이죠. 저의 경우에는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서 하자 없는 계약을 하자는 게 제 1의 원칙입니다. 다음으로는 위임 서류의 유효기간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분들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알고 있을까요? 그건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3개월로 인지하는 것 같아요.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실질적으로 없지만 위임장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아세요?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7항에 의하면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유효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대리건이 명확한 위임 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확인하면 정당한 위임 서류임을 증명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계약 시 위임 서류, 즉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누가 보관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길 원할 것이고 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인이 보관하길 원할 것이고 또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가 보관하길 원할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리건을 받는 사람이 위임 서류를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또는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임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작성 시 대리인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재될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위임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위임 서류를 복사해서 원본 대조필이라고 해서 따로 보관하는 게 나중에 정당한 대리건을 받는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입자가 위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임 서류 복사본에 원본 대조필이라고 기재해서 각각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대리인이 보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리인과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객의 행복을 중개하는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